안녕하세요. 오토기오 김정민입니다. 금산 EV6 화재 92번 셀 과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셀의 결함 불량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네. 결과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시는데 아직도 공감을 못 하신다, 납득이 안 간다. 네. 제가 기술과 이 과학 분야는 납득의 문제가 아니라, 또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난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이유가,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보고 느끼고 그리고 또 경험해 오고 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리는 아닙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EQE 화재와 EV6 화재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초동 대처를 했느냐가 결과를 그렇게 천차만별로 차이나게 만든 거다. EQ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클러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경고가 울렸을 때 스프링클러의 스위치를 껐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작동을 했었어도 지금과 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EV6 같은 경우에는 그냥 EQE와 동일한 환경이었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술이나 과학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떻게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좀 유의 깊이 관찰을 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공학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복잡한 얘기들을 빼고 우리가 밝혀진 내용을 기반으로 그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EQE 화재부터 볼까요? 연기가 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펑 하네요.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펑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 지연 기술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든지 BSA에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BSA를 분해한 영상 지금 올라와 있죠? 면밀히 그 영상을 분석해 보시면 화재 지연과 관련된 이렇다 할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은 BSA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차주가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거나 공조장치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아니면 운행을 준비 중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보이십니까? 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뛰어나온다 그러면요, 뭐 피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으나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V6 화재를 한번 보시죠. EV6에서 화재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불만 났다, 이것만 보시더라고요. 자, EV6에서도 충전이 완료돼서 끝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이 92번 셀에 과온이 발생을 했으면 충전을 끊어야 되는데 왜 충전을 안 끊었느냐?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 셀이 올라간 거죠, 온도가. 자, 그 상황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어떻게 됐냐면 벤츠 EQE처럼 바로 펑 하고 터졌느냐? 아닙니다. 계속 연기가 납니다. 자, 여기 문구를 잘 보세요. 5분도 안 돼 자욱했던 연기가 사라지자, 그러니까 5분 가까이 연기가 나다가 연기가 사라지자 불이 아직 안 나서 소화기를 들고 온 직원이 상황만 살핀다. 5분 이상 버텼다는 얘기예요. 연기가 나서 5분 이상 버텼다.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5분도 채 안 돼서 불 붙었다가 아니라 5분도 안 돼 자욱했던 연기가 사라지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소화기를 가져온 직원이 이걸 살필 정도까지 불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시간이 흐른 이후에 불꽃이 보였고 소방관이 도착해서 소방관들께서 이제 화재 진압을 적절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화재 지연 기능이라는 건 목표로 하는 시간이 5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조짐이 보였을 때 불꽃이 뿜어져 나와서 전체로 확산되기까지 최소 5분을 벌어줘야 된다. 그래야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근데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벤츠 EQ에는 바로 연기가 나자마자 펑 했는데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나면서부터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꽃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두 차이를 비교를 해서 EQ는 바로 터졌는데, 바로 폭발했는데 EV6는 그래도 연기가 난 상태에서 화염이 보일 때까지 정확하게 몇 분이 흘렀습니다. 이걸 보도를 안 하고 야, 봤지 너희들 이렇게 위험한 거야 라고 해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탓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EV6에 만약에 대기를 하고 있거나 충전 중에 운전자가, 탑승자가 있다 하더라도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소화기를 가지러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대피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화재 확산 지연이라는 기능이 바로 대피를 위한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거고, 또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초동 진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화재가 크게 확산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버텨주면서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불이 아예 안 나게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두 가지는 EQ하고 EV6의 패턴은 그 이후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후속적인 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를 따지기 앞서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화재가 발생할 조짐이 보였을 때 운전자와 탑승자가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느냐, 그리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초반에 초동 진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자동차 시스템에서 벌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EV6는 대형 참사로 벌어지기 전에 적정하게 화재 진압팀이 소방관 분들께서 도착을 하셔서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전체적인 폭발로 이어지지 않아서 내부 셀을 보니까 92번 셀이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듈만 탔고 나머지 모듈에는 화재가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화재의 확산을 지연하는 게 바로 이 모듈의 기능입니다. 초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모듈과 모듈 사이에 화재가 확산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잘 차단을 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나면 다 똑같다? 절대 아닙니다. BSA 전기차,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모듈 설계, 화재 확산 지연 설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벤츠 EQE는 화재 확산 지연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할 만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 화재가 나는 패턴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한 대만 불난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화재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이런 화재가 있었습니다. 대차로 받았던 렌터카가 이런 방식으로 갑자기 펑 하고 터져서 전소가 돼버려서 주차장은 물론 집까지 다 태워먹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난리고요. 벤츠가 CATL 탑재한다고 했는데 파라시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특허 45개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보 수준의 벤츠라는 네임밸류에 걸맞지 않은 그런 제조사의 배터리가 맞아요. 그리고 벤츠에서도 BMS 특허를 5개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츠가 그동안은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그래요. 협력사들을 거느리면서 그 협력사들에게 부품을 공급받아서 완성차를 만들어서 이제 마케팅을 해서 판매하는, 말하자면 완성차 업체가 엔진이나 변속기 정도만, 그리고 또 차대 설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협력사에 의해서 조합된 것을 브랜드를 붙여서 마케팅을 해서 판매하는, 거의 뭐 기초적인 파워트레인 제조 회사 플러스 마케팅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은 내연차 시장에서 갑이었잖아요. 근데 전기차 시대로 가니까 배터리, K배터리 특히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히려 갑이 아닌 을이 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벤츠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죠. 내가 누군데. K배터리 지금 수주가 3사 합쳐서 1000주가 진작에 넘어버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갑질을 하려고 해도 먹히지도 않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공급도 하지 않고 가격 협상조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저 배터리 업체들 좋은 일밖에 시키는 게 아닐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만만한 업체를 찾아봐야 되는데 CATL과 접촉을 해봤더니 CATL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면서 중국 내수 그리고 전 세계 시장 합쳐서 글로벌 1위에다가 물량도 뭐 벤처 없어도 CATL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구태여 뭐 벤츠 입맛에 맞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회사화 시킬 수 있는 회사 중에서 그나마 나은 회사가 뭐겠느냐라고 벤츠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거죠. 그래서 찾아낸 회사가 파라시스 에너지. 파라시스가 하이드니켈 쪽으로 해서 고성능차에 적합한 타입의 배터리 셀을 만드는 몇 안 되는 제조자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특허수를 비롯해서 원천 기술 부분에 있어서 벤츠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 업체와 지분을 5% 사고 10년 동안 170GWh의 배터리 수주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기술력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덥석 너 내 동료가 되라. 말하자면 나의 하청이 돼서 배터리 내재화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냥 파라시스 에너지를 우리가 AMG처럼 끌어안아서 우리 자회사화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시도를 해봤던 건데 그렇게 했었으면 좀 저성능 전기차에 저렴한 모델의 C레이트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반 기술이나 지식이 벤츠 엔지니어단에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제 예상인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 보세요. 벤츠는 연기가 나자마자 펑. EV6는 꽤 오랜 시간 연기가 나면서 조짐을 보이다가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심지어는 소화기 가져와서 내가 진화해야지 이럴 때까지도 불이 안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방관이 도착해서 진화를 해보니까 모듈 하나만 손상이 됐고 나머지는 뭐 문제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완벽하게. 화재 지연에 가장 우려했던 예와 가장 바람직한 예를 보여준 교보제라고 그래서 얘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재가 났으니 잘했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화재 나는 건 안 되는 거고 셀 불량 이건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공산품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제품들 가운데서는 화재가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적으로 충전을 하다가 그리고 또 뭐 셀 불량으로 인해서 운행하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피를 나와 내 가족을 대피를 하고 그리고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화를 하고 다 진화를 하고 나서도 전체 화재로 막 번져가지고 참사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흉물로 이게 만약에 돌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셀 불량에 의한 화재는 제조사가 다 보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왜 걱정을 하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보상은 누가 해주죠? 아니, 셀 불량으로 화재가 났는데 일단 자동차를 기아 브랜드가 달려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아와 사용자가 계약을 한 겁니다. 운행하시면서 운전자님께서 소비자님께서 사고를 내시거나 과실이면 보험으로 처리하시고요. 우리가 제조 결함으로 인해서 불량으로 인해서 나는 손해들은 우리가 보상하겠습니다. 이게 계약관계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여기에는 차주의 경제적인 손실과 신체적인 상해 그리고 주변 시설물들에 대한 피해, 타인에 대한 신체적인 상해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기아가 일단 해주고 그리고 나서 SK온하고 관계는 알아서 이제 이 둘이 모여가지고 야 너희들 과실 몇 프로 우리 과실 몇 프로 해서 정리하자. 코나 일렉트릭 전체 리콜할 때도 8대2 정도 비율로 해서 8을 LG에너지솔루션 2를 현대자동차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는 현금으로 부담한 게 아니라 교체 작업 리콜을 진행하는 그 용역비에 해당하는 그 비용이
전체 1조 정도에서 한 2천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 현대에서 전량 지불을 한 거고 그 소재 BSA에 해당하는 비용인 8천억을 LG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코나 일렉트릭 교체받을 때 어디로 갑니까? 현대자동차로 가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가거나 이거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다 공지 나오고 안내문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도 원인이 정확하게 셀 불량인데 제조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뭐 이걸 신차 보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차 보상을 할 것인지 차주와 잘 협의를 하겠죠. 그럼 거기에 맞게 보상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화재가 나면 전기차 차주는 뭐 된다라고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시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연차랑 똑같아요. 내연차도 차주의 운행상 그리고 또 본인의 뭐 개조를 했다거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차주가 자기 돈으로 고치든지 보험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조물의 결함이라면 제조사가 보상하게 돼 있어요. 이 제조사의 결함은 무한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증기간이 끝나도 결함에 의한 사고는 무한입니다. 무한 책임이에요. 걱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소비자법이 약하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랜 시간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 차가 보증이 뭐 진작에 끝났어도 제조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라 그러면 전적으로 제조사가 다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EQ2하고 EV6 사고 화재 건은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완벽히 극과 극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